70년 전 그날의 역사적 순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1950년 7월 3일) F-51 전투기가 첫 출격을 한 날부터 1953년 정전협정 체결에 따른 마지막 출격까지 3년여의 전투 출격에 관한 모든 기록. 전투요보이다. 전투요보에는 7월 3일 대한민국 공군이 첫 전투 출격에서 얻은 전과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첫 출격을 기록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튿날인 7월 4일 한 명의 전투 조종사가 전사한다. (10인의) F-51 전투기 인수단을 이끌었던 비행단장 이근석. 대한민국 전투 조종사 중 첫 전사였다. 우리 조종사들이 너무 훈련을 못 받고 그냥 출격을 하니까 상당히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 공군 조종사하고 이제 같이 가서 하면은 좀 낫다 이거죠. 그래서 보토한 메이저 해수를 유치한 몇 명의 미국 조종사하고 우리 공군, 우리 선배 조종사들이 같이 이제 그 후는 이제 출격하게 되죠. 조종사들의 전투 기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를 위해 1950년 7월 16일 이후 대한민국 공군 비행단의 F-51 전투기 출격은 미군 조종사를 편대장으로 한 한미 합동 출격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7월) 말 유엔군의 참전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선은 이미 낙동강까지 밀려 있었다. 낙동강 전선을 제외하고 전 국토가 북한군의 점령하에 있었다. 얼마 남지 않는 남한 땅 10%밖에 안 남았어. 이제 여기 다 공격이다.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갈 데 없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나 그런 생각이 참 드네. 만일에 그 전쟁에 우리들이 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초반 수세에 몰렸던 국군 및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반격을 준비한다. 훈련을 위해 진해기지로 이동해 있던 대한민국 전투조종사들 역시 미 지상군의 지원 요청에 따라 근접 항공 지원을 위한 한미 합동 출격을 개시했다. 미 공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 공군의 대대적인 공습과 방어선 사수를 위한 국군의 강력한 저항에 북한군은 패퇴하고 낙오되기 시작했다. 진해에서 떠가지고 주로 이제 낙동강 그 전선 일대를 이제 정찰할 때 목격했는데 하여튼 낙동강 물이 빨개요. 핏물이에요, 핏물. 얼마나 사람이 그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지. 미공군의 그 제공권이 없었으면은 그 낙동강 뭐 방어를 못했을 것 같아요. (1950년 9월 15일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은 전세를 바꾸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한 국군 및 유엔군은 계속해서 북으로 진격했다. 진해기지에서 여의도 기지로 복귀한 대한민국 공군 역시 같은 해 10월 평양 미림기지까지 전진한다. 하지만 중공군 개입으로 철수를 단행하게 되면서 공군 비행단은 장기적으로 보다 자주적인 전투 능력 배양을 위해 제주기지로 이동한다. 1951년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은 제주에서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과 조종사 양성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전황에 따라 여기저기 기지를 옮겨 다니며 훈련과 전투를 병행해야 했던 공군 비행단. 눈물겨운 여정의 끝은 사천기지였다. 근데 너는 그래도 좋은 거 많네. 이게 L4. 초기 제일 먼저 탄 비행기 L4. 6개월 동안 60시간을 받았는데 하루에 저게 한 15분밖에 못 탔어요. 많이 타면은 뭐 15분, 20분이야. 사천 비행장. 땅바닥이지 그게 저. 그렇지 뭐. 그 당시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활주로가 아니고 풀을 잘르게 깎은 잔디밭. 잔디밭에 활주로가. 이게 편대군 20대 출격 나갈 때 이래가지고 나가요. 연락기와 훈련기로 시작해 마지막으로 F-51 전투기까지. 보통 1년이 넘는 훈련을 받아야 F-51 단독 출격이 가능했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이 사진은 사천 비행장에서 F-51 졸업 때 찍은 사진인데, 요 첫째는 나고, 요 두 번째는 신관식 전우입니다. 아, 힘들었죠. 처음에 비행이라는 건 처음 타는 거니까. F-51 전투기 과정 수료. 그것은 이제 곧 전쟁터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자신의 운명을 하늘에 맡겨야 하는 전투 조종사. 그들에게 훈련은 곧 실전이다. MP까지 넣지 말고 MCP 45도멘트 홀드 여기서부터 속도 체크를 해야 돼. 활주로 봐주면서 언더보 판단해주고. 사천 기지에 위치하고 있는 제3훈련 비행단은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곳입니다. 이륙해서 20분만 가면 최북단입니다. 전투 조종사들은 모두가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비행에 임하고 있고, (1951년 6월) 공군 비행단 전 부대가 사천기지에 집결, 전투력 강화 훈련에 들어간다. 모든 것이 다 부족했죠. 인력도 부족하고. 참으로 그 열악한 상황에서 전투기를 들여오고 조종사를 양산하고 또 실제로 그러면서 매일 전투를 해야 됐고 이랬던 거죠. 악전 고투였다고 봅니다. 작전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도 진행됐다. 그 첫 단계로 공군은 당시 진행되고 있던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에 대한 독자적인 작전 수행을 미군에 요청한다. Interesting, they asked for an ORI, an operational readiness inspection, on themselves. They wanted to show that they can truly fight as an independent force. And during that operation, they had 12 inspectors come down from headquarters, 5th Air Force. 검열단은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 수행 과정을 통해 조종사들의 비행 훈련 및 공중 작전 능력, 각종 후방 지원 능력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였다. 마침내 대한민국 공군은 이를 완벽히 통과함으로써 단독 출격 작전 수행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그리고 이를 본격 전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강릉기지로 나아간다. 대한민국의 동북부 영공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강릉기지. 이곳에는 1951년 10월 3일 첫 단독 출격 작전이 개시된 이래 이곳에서 출격한 조종사들의 정신과 신념, 혁혁한 전과를 기리는 전공탑이 있다. 전쟁 초기 전투기 한 대 없이 악전고투했던 대한민국 공군이 마침내 성장 발전하여 수행한 주요 전승작전이 모두 이곳에서 전개되었다.
한 번 부여받은 임무는 반드시 임무를 완수한다라는 그런 신념, 조종관을 잡는 순간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릉기지는 6.25 전쟁 당시의 전진 부대였습니다. 최초로 원산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단독 작전이 이루어진 기지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조종사들의 여정은 그 하나하나가 새로 쓰는 역사였다. 전투기 한 대 없이 시작된 전쟁. 하지만 훈련과 전투를 병행해가며 전력을 강화해 마침내 이곳 강릉기지에서 단독 출격 작전을 개시하게 되기까지. 오늘의 이 시간은 선배 조종사들의 그러한 정신과 신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늘에서 싸우면 정비사는 땅에서 싸운다. 강릉기지 전개 이후 매일 많은 출격이 이루어졌다. 휴전 협상을 앞두고 전투가 더욱 치열해지면서 지상군 작전 지원을 위한 공지 합동작전, 보급로 차단작전, 항공 지원작전 등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비행복에 땀이 마를 사이도 없이 새로운 출격 명령이 떨어지곤 했다. 강릉에 가서는 처음에는 제공작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한반도 전체가 미공군의 제공권 하에 있었으니까. 주 목표는 원산에 있는 철도 시설, 그 다음에는 로켓이나 기관총을 가지고 그 보급로를 따라가면서 그게 숨겨놓은 적의 보급 기지를 찾아서 이제 공격하는 거. 육군 제1군단 지원을 위한 역사적인 첫 단독 출격 작전은 1951년 10월 11일 새벽을 기해 개시되었다. 이후 11월 28일까지 총 38일간 약 500회를 출격해 원산과 신고산 사이의 철도와 도로 등을 타격하고 차량 및 보급품 집적소를 파괴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이른바 원산작전이다. 유엔 공군에서 이거는 대한민국 공군이 맡아서 작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줬을 때 대한민국 공군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까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확보했고 그걸 실제로 입증해 보인 게 단독 출격 작전 원산 작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전선은 더욱 치열해졌다. PR이라는 곳에 인민군 보급물 직결소가 있었어요. 폭탄은 뚫고 집어채는데 비행기가 풀어가고 엔진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인민군 탈환에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불이 났어요. 원산에서 남쪽으로 4km 지점. 대공포 공격을 받은 전투기는 결국 추락해 폭발하고 겨우 몸만 탈출할 수 있었다. 주저항선 그 중간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고. 차를 갖다고 논바닥으로 이렇게 산으로 피해오는데 막 쏘잖아. 인민군들이 막 총으로 쏘는데 총탄하니까 쌩쌩하고 날아가. 그 기분 나쁘거든. 정말 그 기분 나빠요. 숲 사이로 간간히 드러나는 동해 바다를 왼편에 두고 무작정 나무로 달렸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빨리 탈출하는가 그거밖에 없어요. 강릉 비행장이니까 12시 반이야. 밤에. 다음날 아침에 내가 죽은 줄 알고 전대장도 모르고 있어. 내가 아침에 가서 인사를 했지. 그러니까 그러냐. 욕봤다. 그러더니 한 2, 3일 지나면 또 나갔어. 지금 이제 또 출격 또 나가. 우리는 항상 유서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출교할 때 어떤 정신으로 나가느냐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마음 가지고 출교를 해요. 주어진 임무를 마치기 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이 나아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곳, 하늘뿐이었다.